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 지수가 조금 밀리면서 좀 불안한 마음을 금치 못하셨을 텐데요. 자, 지금장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저와 함께 싹 한번 훑어보고 이런 장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종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대화를 나눠야겠죠. 자, 보시면은 최근에 바닥권에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스권에 이렇게 갇혀있는 모습이죠. 어제 여러분들이 조금 불안해하신 이유 중 하나가 밀린 것도 있지만 이 박스권 하단을 살짝 이탈하는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던 박스권이 이 구간이고 이 갭 나온 부분이 있어서 그러지 한 이 구간, 갭 떨어진 이 구간 2,400까지는 사실 열려는 있어요. 그리고 이 구간 살짝 흔드는 것까지도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흔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흔든 다음에 회복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이 부분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올 한 해 상반기 그리고 올 한 해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자, 1, 2월 달 너무나도 좋은 수익률 우리가 계좌에 담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의한 긴축 정책 이제는 완화된다. 그런데 최근에 CPI, PPI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3월에 빅스텝론이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죠. 빅스텝이 뭐냐? 금리 인상을 지금 베이비 스텝 0.25까지 내려왔는데 0.75씩 75%포인트씩 4번이나 인상을 하다가 0.5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0.25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0.5로 해서 긴축이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최근에 불안해하신 요소일 텐데요. 이 빅스텝에 대한 얘기를 누가 한 겁니까? 여러분 이걸 팩트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빅스텝에 대한 얘기 누가 한 겁니까? 다수가 한 겁니까? 아니요,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언론으로 확대해서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팩트를 보자면 이래요. 연준 위원들 중에서 다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목표치인 현재 금리 목표치인 5.1%, 그러니까 즉 5에서 5.25%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요만큼이 돼야 되는데 퍼센트가 돼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올려야 된다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결정을 강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금리 인상을 완화하는 추세인데 갑작스럽게 요거 하나 조금 예상치보다 올라갔다고 거기다 계절적인 부분이 작용을 했고 거기다가 이 추산하는 부분도 약간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유가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 이달 한 번 가지고 이렇게 바로 정책을 빠르게 바꿀 수 있을까요? 추세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빠르게 이 CPI 지수가 뭐 5%대로 내려와야 되는 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주춤했다라는 측면에서 불안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심리가 일부 반영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매파적인 위원들 그리고 약간 귀가 팔랑팔랑한 사람들 있죠. 그런 쪽에서 소수 의견이 나온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다수의 의견은 아직도 베이비 스텝이에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올해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요. 2월에 베이비 스텝이라고 말씀드렸죠. 2월에 베이비 스텝, 3월에 베이비 스텝. 그리고 나서 6월 달에 인상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3월 달까지 인상을 하고 요거까지는 베이비 스텝이 맞고 그리고 나서 살펴본 다음에 6월 달에 0.25 더 인상하면 되는 거죠. 이러면 깔끔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5%까지는 올려놓는 게 맞아요. 5%까지는 올라오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목표치를 6월에 5.25까지 올리면은 5에서 5.25까지 올리면 목표치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맞추는 것까지는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그럼 6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하반기까지 됐는데 6월을 넘어갔는데도
안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한 9월이나 이쯤에 한 번 더 올릴지를 고민하는 것이고요. 올해는 금리 인하 없는 게 맞는 거고 내년에도 안 하는 게 좋은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금리 인하 하는 게 유동성이 확장돼서 주시장에 자금이 들어올 텐데 왜 별로입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장기적으로 볼 때 경기가 회복돼 가지고 금리가 유지되면서 경기가 회복돼 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좋아지는 게 긍정적인 효과일까요? 아니면은 경제가 안 좋아져서 단기적으로 자금을 푸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짧게 본다라고 하면은 자금을 푸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도 조금 풀어서는 의미가 없어요. 자금을 풀려면은 자 보세요. 5%대에 있는 이 금리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 적어도 3% 정도 혹은 3% 아래까지는 내려와야 돼요.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은 이래요. 3% 약간 하회하는 정도까지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가 얼마나 나쁘다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경제가 얼마나 나쁘다는. 이렇게까지 2% 이상 내릴 정도가 되면은요. 한 번 더 이렇게 출렁하고 크게 내려와야 돼. 이거는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내려온 것도 아니라고요. 한 번 크게 출렁거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긴축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단기적인 흐름 정도만 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푸틴 빠른 휴전 그리고 미국에서 중재 시작합니다. 자, 내일이면 뭐예요? 이제 전쟁 1주년입니다. 전쟁 1주년 되면서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푸틴도 연설을 합니다. 양쪽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책임 아니다. 쟤네가 잘못한 거다. 서로 책임을 미루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 라고 명분 세우기 하고 있죠. 서로의 명분을 세우고 있다. 이 정도가 끝이에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뭐 핵 조약을 뭐 탈퇴했느니 뭐 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험성이 있느니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글로벌 외교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들을 고지 곧대로 들으시면 안 된다. 숨겨져 있는 속뜻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로마인 이야기 보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한 번 말을 할 때 한 가지 뜻만 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서 말을 한다라는 거죠. 정치적인 사람들, 외교적인 부분이 섞인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 두 가지 이상의 뜻을 포함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뜻만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은 시장을 역행하기가 딱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양쪽에서 연설하면서 주장하면서 내세운 거 잘 들어보세요. 둘 다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전쟁을 종료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내 책임이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이 명확하게 딱 그 선 그어줬죠. 러시아까지 침투하지 않는다라는 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서도 거리 제한을 두면서 미리 개조를 다 해놨다고 하죠. 거리 제한을 두면서 러시아 본토까지는 타격을 못하게 해놨어요. 러시아로 침략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이기더라도. 딱 우크라이나에서 몰아낼 정도. 경계 정도까지만 갈 정도. 이 정도까지만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군사 지원을 계속해 준다라는 것 또한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땅에서 몰아낼 수 있는 정도까지 지원을 하는 거지 러시아를 침범하는 수준까지 지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전쟁도 종결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중국 봉쇄 이거는 해결이 됐죠. 이제 3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PCR 검사 한다 안 한다? 이제 안 한다라는 겁니다. 즉 중국에 대한 봉쇄 자체적으로도 풀었고 우리나라나 일본이 막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해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작년에 3대 악재는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긴축 불안하다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3월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6월까지 지켜보세요. 제가 2월까지, 올해 초까지 나온 것까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 작년 12월도 정확했고 2월도 정확했죠. FOMC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여론들처럼 끓는 냄비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추세라는 게 있고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흐름을 순식간에 뒤집을 정도로 지표가 확 뒤집히거나 지금 뭐 7% 후반대로 확 뛰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려감은 과도하다라는 거. 자, 그럼 시장은 왜 이렇게 밀리느냐? 많이 올랐잖아요. 더 가기 위해서 더 쉬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얼마를 사고 있다? 14조 원 넘게 사고 있다. 최근에 조금 줄여서 한 1조 원 줄였습니다. 1조 원 줄여서 13조 원 중반대가 돼 있는데 조금 줄인 정도예요. 여러분, 14조 원 산 다음에 1조 원 줄여서 13조 원이 됐어요.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저는 그럼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이 바닥 구간에서부터 해서 7조 원 중반을 매수해서 다시 한번 이 바닥으로 내리는데 얼마가 들었느냐? 1조 7천억이 들었습니다. 이만큼 줄으면 얼마 남아요? 이게 6조 원 약간 안 되게 남아요. 5조 후반대가 남아요. 그러면 5조 후반대가 키핑이 돼 있죠. 그런 상황에서 바닥까지 다시 내려왔죠. 전저점까지. 그 다음에 또 이만큼 끌어올리는데 얼마가 들었어요? 이번에는 8조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8조 원이 넘게 들어왔죠. 그래서 14조 원까지 매수를 했다가 지금 조금 줄여서 13조 원대가 돼 있다. 13조 4천억이죠. 돼 있다. 이게 어제까지의 지표예요. 아직까지 돌파를 안 하는데 불안하다? 뭐가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3,300에서 이만큼 내려와 있는 거예요. 지금 2,400까지.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더 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조금 쉬는 거예요. 많이 산 다음에 조금 쉬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 난 섹터들이 있는데 이걸 더 들고 갈지 아니면은 비워낼 섹터는 비워내고 다른 섹터로 이동할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 이동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매가 나오잖아요. 그동안 쉬었던 섹터 올라가고 많이 오른 섹터 살짝 쉬고. 이걸 순환매라고 합니다. 이걸 조정이라고 하고요. 하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락이 되려면 추세가 아예 반전돼서 아래로 뚫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의 있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더 움직일 섹터다라고 하면은 조금 들고 계시고 밀리면 오히려 더 사야겠죠. 더 담아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구간이 잠깐 단기적인 반등에 끝나는 섹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교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코스피에서 제가 올라왔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쉬어야 되고 코스닥이 진짜로 시작될 겁니다. 코스피 어디부터 박스권이에요? 이 구간부터 박스권이었는데 이 구간이 어느 구간이다? 코스닥은 저항을 돌파하는 거다. 740포인트 돌파하면서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시작하고 지금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 있는 구간이다. 800포인트 바로 앞두고 있죠. 그리고 나서 살짝 쉬었습니다. 코스닥이 안 좋은 거 있나요?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섹터 봐야 된다? 이런 섹터 봐야 된다. 이런 섹터 어디서 본다? 샵 3989로 여러분 지금 문자 보내시면은 어떤 섹터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를 남겨놓고 어떤 섹터는 교체를 해야 되는지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샵 3989 입력하시고 저희가 안내드리는 곳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노란톡방에서 저희 막내연구원이 여러분들 반겨드릴 거고 제가 반겨드릴 겁니다. 장중에 교육해드리고요. 불안함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까지 제가 진행을 꾸준히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로 교체해야 되느냐 5종목 포트폴리오 준비해 놨습니다. 이 5종목 포트폴리오 준비된 것들 짧은 40초짜리 영상을 통해서 다 공개해 드립니다. 어디서?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다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들어오셔야겠죠? 자, 들어오시는 방법 자세히 한번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돈줄 종목 수익률표. 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작년 수익률 너무나도 좋았죠. 자, 그래서 올해는 어땠는지, 올해 상반기에 1, 2월에 좋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들이 이 표만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돈줄 종목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첫 번째 전설의 불기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준은 세 자릿수 수익률이죠. 100% 수익률을 넘어야 전설의 불기둥에 포함될 수 있는데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1월 초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어때요? 173%. 너무나도 아름다운 수익률이죠. 자, 위메이드 맥스 1월 12일 날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바닥권에 있고 이건 더 이상 밀릴 데가 없습니다. 악재란 악재는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반등 나오는 구간밖에 없다. 여러분 카카오가 바닥에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런 카카오 그룹주가 바닥에서 70%, 80% 오르는 거 보셨죠? 그 대형주들이 그만큼 올랐어요. 그러면은 위메이드 관련주들 자연스럽게 올라온다 말씀드렸죠. 100% 넘게 올랐죠. 가장 핵심이 되는 변동성 강한 종목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잠시 후에 보고요. 갤럭시 RSM도 노리고 있고, 네. 위메이드 맥스는 저희가 2번이나 소개해드렸죠. 자, 그리고 2월에 소개해드린 것도 80%가 넘었습니다. SMCNC 최근에 가장 시장의 핵심이 되는 종목이죠. 64%. 유엔젤, 유비케어, 한주라이트 메탈, MP 위메이드 다 시장의 핵심이 되는 종목들로 해서 40% 아래 종목이 없네요. 상위 종목 보니까. 이게 다 1, 2월에 나온 종목들이에요. 뭐 올해나 됐습니까? 2월 달에 나온 종목도 40%가 넘죠. 2월 달에 나온 종목도 50%가 넘고 2월 달에 나온 종목도 60%, 80%. 1월 달에 나온 종목은 심지어 전설의 부기 등이 벌써 2종목이나 나왔습니다. 2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겁먹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2월에 장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하신 분들 반성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내가 포트폴리오를 교체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응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1월에 저는 기존 종목이 물려 있어서 이 수익률을 못 누렸습니다 하시는 분들 포트폴리오 교체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도 교체를 합니다. 왜 그 친구들이 외국인과 기관에 있는 친구들이 다 수익을 올려가고 개인 자산을 가져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왜 그 사람들의 매매법을 따라하지 않으세요? 종목을 따라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수익 많이 난 종목들 포트폴리오 덜어내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세술은 세 부대에 받는다라고. 여러분들도 작년에 좋았던 혹은 안 좋았던 포트폴리오를 한번 정리를 하고 새로 시작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가 한 달 내내 제안드렸습니다. 기회는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자, 이제 3월이 되면 벚꽃이 피고 벚꽃 맞이하는 꽃놀이도 가고 하죠. 우리 계좌도 꽃놀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수익이 가득가득하고 꽃이 날리는 계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영 현찬타 내 포트폴리오가 교체하세요. 이제 2월 말이 다가오죠. 2월 말까지 해서 교체하시고 3월 대비하는 포트폴리오로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3월에도 시작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1, 2월 너무 좋았어요. 끝이 아니라 상승 초입 구간이다. 그리고 더 가기 위해서 일부 후퇴했다 정도로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시작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간단히 수익률 리뷰를 해드리면 돈줄 종목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위메이드 맥스 1월에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어요. 만원 구간에서. 누가 봐도 바닥 아닙니까? 바닥 찍고 만원 구간 이탈했다가 회복. 그래서 두 번째 이탈했다가 회복. 그럼 이거 뭐죠? 작년에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렸던 지지선이 있으면은 이 지지선을 고의적으로 이탈을 시킨다. 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교과서까지는 아니죠. 주식 서적이나 주식을 배울 때 지지선 이탈하면은 뭐 하라고 배웠어요? 손절. 손절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이 나와요. 그럼 뭐죠? 이 구간을 회복하니까 다시 매수.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탈을 하죠. 올라와서 이탈을 하죠. 이탈을 해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또 손절.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매수하자마자 나는 수익 조금 보는 것 같다가 바로 손절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이렇게 두 번이나 손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회복될 때는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를 못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심리를 노리고 고의적으로 지지선을 이탈시키는 행위. 이걸 뭐라고 한다? 트랩이라고 한다. 트랩이 뭐예요? 트랩이. 덫, 함정 아닙니까? 여러분들한테 함정 차트를 만든 겁니다. 함정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리 이용해서 여기서 한번 손절하세요. 아랫골이 길게 달렸는데 여러분들 이것까지 잘 못 보시죠? 회복, 그리고 나서 이탈했다가 회복. 두 번째, 제가 그래서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바닥 시그널 중에서 이렇게 트랩을 만드는 종목이 있다. 그런데 바닥 시그널 중에서 더 좋은 게 있다. 트랩이 하나가 아니라 이중바닥성 트랩을 이렇게 만들고 회복되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이 대바닥을 형성하고 추세 상승을 만든다라고 꾸준히 강의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교육 내용은 저희 노란톡방에서 해드리니까 문자로 샵 3989로 이재선 보내시면 되고요. 이 시간에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하면 어떻게 된다? 그 다음 급등이 나온다. 작년 내내 교육해드렸죠. 작년 내내 교육해드렸죠. 그래서 위메이드맥스 어떻게 됐어요? 회복되고 나서 이틀 정도 횡보하더니 급등, 횡보한 척하는 추가 상승, 그 다음 저항 돌파, 그 다음 뭐예요? 일부러 여기 한번 트랩 한 번 더 만들죠? 보세요. 트랩 한 번 만들었죠? 이탈한 척하고 또 회복, 그리고 나서 급등.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위메이드맥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뭐예요? 조정 나오면 또 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6월부터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린 내용, 주식투시경 스페셜 교육에서 해드리고 풍문으로 들었어요에서 교육해드린 내용들 지금 다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갈고 닦고 실전에 투입했던 내용들, 공부하셨던 내용들 이제 다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교육 받으셔야겠죠. 이게 바로 교육의 힘입니다. 다음 종목 갤럭시 RSM. 갤럭시 RSM은 저희 종목 검색기, 저희 돈줄 선생님이 만든 저항돌파 돈줄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죠. 자, 그래서 갤럭시 RSM을 8% 상승한 2,185원에 저희가 포착을 해 드렸습니다. 자, 1월 20일이고요. 개장 초에 저희 막내연구원이 이렇게, 여러분 지금도 들어오시면 막내연구원이 반겨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막내연구원이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올려드렸습니다. 검색기입니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죠. 제가 어제 주식 밀키트 같은 경우 나오는 순간에도 막내연구원은 저희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께 열일하면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저희가 개발한 이 검색기가 여러분들께 어떤 결과를 안겨드렸느냐? 갤럭시 RSM이 17위의 거래대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려드리죠. 거래대금까지 폭발했네요. 검색기에도 포착이 됐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당일날 바로 상한가 28점 바로 상한가 들어가면서 현재가로 다시 올려드리죠. 저희 막내가 이렇게 일을 잘합니다. 들어오시면 칭찬 한번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올려드려야 낱낱이. 그리고 나서 기준까지 올려드리는 상한가 들어간 종목 차익 실현하는 방법, 그리고 다음날까지 오버나이트 하는 방법 교육 다 올려드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다? 갤럭시 RSM 93.59%. 이렇게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저는 이 종목을 매수 못했는데 어떡하죠? 저는 이런 종목들 또 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상승했다가 쉬는 종목들 다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STO 관련주들 여러분들 추세 살아있는 종목들, 지금 조정 중인 종목들 볼 수 있다. 혹은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온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다시 보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돈줄 종목입니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에요. 너무나도 좋은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잘못하면 이중천장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3,115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게 시장 영향력으로 해서 이 구간에서 끝난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흘러내릴지만 판단하면 돼요, 우리는. 그러면은 오늘, 내일 정도만 보시면 돼요. 3,000원 유지해준다? 어제도 살짝 꼬리는 달았는데 아직까지 디테일하진 않아요. 여기 내려와서 꼬리를 좀 길게 달아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내려오는데 음봉으로 마감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조금 더 기다리면 되겠죠. 중심선 지켜주는지. 그리고 나서 회복할 때 매매하거나 아니면은 이 중심선 어디에 2,500원하고 3,000원 사이면은 2,750원이 되겠죠. 2,750원을 유지하는지 혹은 여기 아래에서 싸게 주는지만 보시면 돼요. 너무나도 간단하죠. 디테일한 내용은 매매 대응 전략 그리고 매매 타이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쇼츠 영상으로 올려드리니까 3989 이재선으로 문자 보내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종목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 여기가 조정 구간이라고 하면은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고 기술적 반등만 나도 최소 15에서 30% 사이에 수익이 나온다. 만약에 고점 돌파한다. STO 관련으로 해서 고점 돌파하는 현상이 나온다. 여러분 그럼 그냥 50%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이렇습니다. 조금 더 빠를 수는 있지만 올라온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감수해야 된다는 거. 이 정도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 저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무서워서 못 사겠어요. 조정받는 중인데 이거 떨어지는 칼날이라서 이렇게 밀리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못 사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 두 번째 STO 다닥주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은 가상화폐 관련주로 해서 유명한 종목이죠. 지분을 보유한 종목이고요. 제가 볼 때는 당장은 아니에요. 당장은 아닌데 이 기업에서 소유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상장이든 우회 상장이든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가능성이 꽤 있지 않나라고 봐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좀 의심 가는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프로젝트를 좀 많이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지분을 이렇게 해서 돌려서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기존에 있던 이제 주주분들이 이런 작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상장하는 절차 작업 같은 경우를 우회 상장이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권이고요. 1차적으로 한 차례 올라오려고 하는데 이 구간을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4,500원 구간을 못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 아래서 지금 4,000원 정도 구간에 있는데 이 구간 아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서서히 가지면서 모아가는 전략.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뭐예요? 여러분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뭐가 좋아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죠. 자, 그리고 대신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있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속도가 어때요? 속도가 느려요. 대신 어떻습니까? 가격이 안정적이죠. 가격이 낮잖아요. 안정적이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가격이 높죠, 당연히. 그러니까 나는 시간적 여유도 있고 좀 오래 기다릴 수 있고 사람 성향입니다.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나는 성질이 급해서 빨리빨리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추세 살아있는 종목. 나는 불안한 거 싫습니다. 바닥에서 그냥 모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바닥에서 바닥을 다지고 이제 시작하는 이 종목이 만약에 4,500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아주 나이스한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자, 어디서 확인한다? 문자 샵 3989 보내시면은 여러분들 저희 교육방에서 노란톡방에서 40초짜리 짧은 영상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 대응 전략 다 교육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핵심 섹터라고 할 수 있겠죠. 핵심 섹터가 아니죠. 핵심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죠. SM. 지난주에 제가 스페셜 방송으로 해드렸었는데 이거 1시간 동안 설명을 드려도 다 설명드리기 어려워요. 그리고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제가 온라인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계속 상황이 변화하는 부분들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교육 제가 야간에 자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온라인 교육으로 한 번 더 받으셔야 될 텐데요. 오늘도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SM 저는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사실적으로 2021년 5월부터 여러분 관심 가져보셨어요. 이때부터 얘기가 나왔었어요. SM 주가는 너무나도 싼 상황이었고요. 저평가되는 상황이었고 이수만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수만 프로듀서가 지분 매각을 할 때 한 6, 7천억 정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실제로 본인 입으로 이 가격을 얘기했는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6, 7천억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나도 안 맞는 거죠. 다들 뭐 한 3천억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배가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니까 에이 그건 좀 너무했다. 가격 차이가 너무 난다라고 해서 카카오나 뭐 다른 뭐 CJ나 관심 갖는 기업들의 매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때는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 주가가 얼마예요? 2만 원 후반대. 2만 8천 원에서 2만 9천 원 이때예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조금 안 됐죠. 올해 5월이 되면 2년인데요. 1년 반 이상 지난 지금 주가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63,400원. 2배가 넘는 가격권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도 저는 뭐라고 했어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가능성이 충분하다. 팀코리아의 SM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수만 프로듀서를 굉장히 사우디에서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우디 공주가 직접 나와가지고 접대를 하고 그 이수만 프로듀서가 원하는 뮤직시티 같은 거를 중동에서 세워주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SM그룹의 그리고 이수만 프로듀서의 역량이 그만큼 폭넓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종목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카카오에서 이 카카오의 공시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유상증자로 해서 123만 주. 자, 그리고 전환사채로 해서 114만 주. 그런데 유상증자 가격이 이상해요. 9만 1,000원. 제가 조금 전에 6만 원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9만 1,000원이에요. 충분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날 가격, 이 공시가 딱 나왔을 때, 카카오의 공시가 나왔을 때 SM의 가격은 9만 9,700원이었습니다. 딱 이 가격일 때 공시가 나왔어요. 다시 한번 보자고요. 6만 원대였으면 충분히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준 것 같은데 40% 이상 붙였으니까요. 99,700원이에요. 붙였습니까? 오히려 더 다운된 가격이죠. 그러니까 이수만 프로듀서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해외에 있을 때 이런 짓거리를 해? 라고 하면서 급하게 기급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환사채도 뭐 92,300원. 이건 그렇다 칠 수 있어요, 전환사채는. 그런데 유상증자는 용납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수만 프로듀서가 한국을 와서 백기사를 하나 동원을 하죠. 어디? 하이브. 절대로 하이브엔 안 넘긴다라고 했었어요. 경쟁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이브가 인수하려고 하는데 심지어 이수만 프로듀서가 제 기억이 맞다라고 하면 1952년생이고요. 방시혁 씨 같은 경우는 1972년생, 20살 차이죠. 아들뻘입니다. 신생회사입니다. SM은 직원들도 SM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아이돌 그룹의 시작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시작이 SM이면 끝은 현재까지는 끝은 하이브가 되겠죠. BTS를 어떻게 능가합니까,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또 격경사가 아닐 수가 없겠죠. 근데 BTS를 능가하기는 쉽지 않죠. 지금 시대의 비틀즈라는 얘기까지도 듣고 있는데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몰고 오고 있는 가장 핫한 아이돌인데 말이죠. 그걸 어떻게 능가합니까?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존심 대결이란 말이에요. 자존심상 하이브에는 못 주겠다 했는데 오죽 급했으면은 이 하이브에다가 넘기겠다라고 합니까? 지금 내부 직원들도 SM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 일어나고 난리도 아닙니다. 다들 싫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기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하이브가 뛰어들고 공개 매수 가격 12만 원 딱 내세우니까 CJ가 참전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직은 아니다.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하는데 언제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분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했는데 이제 하이브가 14.8% 가져갔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자, 지금 여기서 지분 구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SM 경영진하고 온라인 파트너스가 이수만 프로듀서를 경영권에서 내보내고 몰아내는 상황입니다. 이제 해먹을 만큼 해먹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쫓아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카카오랑 결탁을 한 겁니다. 카카오가 이제 내일 24일 날 9천억 대의 자금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 사우디 국펀드, 싱가포르 국펀드에서 지원받은 자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핵심이 돼 있고요. 카카오는 인수를 하게 되면 너무나도 좋은 게 뭐예요? 카카오 엔터에 소속돼 있는 이 엔터 쪽을 SM과 흡수합병을 해버리면서 우회 상장을 시킬 수, 카카오 엔터를 우회 상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참 카카오 꼼수에 능해요. 경영권에 관심 없다라고 했는데 엔터 우회 상장 시키면은 경영권에 관심이 생기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카카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출자받은 이 지원받은 금액 중에서 얼만큼을 SM 인수에다 써야 되느냐 이 부분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돈이 모자랄 경우에는 카카오에서 조달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그럼 카카오 주주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라는 부분이 남아는 있어요. 그런데 카카오는 진심입니다. SM에. 자,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연합군이 이미 결성이 돼 있다. 하이브의 자회사 위버스, 네이버의 브이라이브하고 합병을 했죠. 그래서 위버스의 지분이 51대 49로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버스는 뭐다? 팬덤 플랫폼. SM의 팬덤 플랫폼, 디어유의 버블과 쌍벽을 이루는 우리나라 양대 플랫폼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니버스가 하나 더 있는데 유니버스 SM이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대 플랫폼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이브가 인수한다. 이 팬덤 시장은 하이브가 다 장악하는 거예요. 4대 기획사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JYP는 SM의 버블에 들어가 있습니다. YG는 네이버가 YG의 2대 주주죠. 위버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씩 갖고 있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간다? 메타버스로 가고요. 요즘에 아이돌 다 이 현실에 있는 아이돌하고 뭐 에스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가상현실에 있는 아이돌하고 양쪽으로 활동을 하죠. 이걸 뭐 4세대라고 하나요? 아이돌도 뭐 세대가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파고들면서 좋아할 정도는 아닌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 그래서 메타버스로 진출해서 가상현실로 넘어가고요. 이미 위버스나 이런 곳에 가상현실로 가죠. 그리고 네이버의 제페토랑 연관이 되면은 또 이게 활성화되죠. 블랙핑크가 네이버 제페토 들어가면서 이슈가 됐으니까요. 메타버스로 들어가고 이게 또 어떻게 돼요? NFT로 갑니다. NFT로 갑니다. 이해되시죠? JYP는 이미 두나무하고 NFT를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뭐예요? JYP는 카카오의 우군이 됩니다. 그럼 진영이 어떻게 돼요? 카카오 진영하고 전면에 하이브가 나섰을 뿐이지 네이버 진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브가 있을 뿐이지 카카오 대 네이버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SM과 JYP 대 하이브와 YG 이런 대결 구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인수전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JYP 입장에서도 이게 하이브 쪽으로 넘어가는 걸 딱히 그렇게 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남은 울군이 어떻게 되느냐? JYP는 여기 붙을 것 같아요. 카카오 쪽에. 지금 두나무랑 같이 하고 있으니까. SK스퀘어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왜 들어왔냐라고 하실지 모르는데 과거에 SM하고 지분을 교환하면서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게 지주사로 분사한 거죠. 그 당시 SK텔레콤 시절에 자회사였던 아이리버의 지분을 SM에 넘겨주고 SM CNC의 지분을 받았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인수 얘기가 나왔던 2021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이 SMCNC예요. 400% 넘는, 조금만 더 올라서 500% 될 뻔했습니다. 그 정도 수익률을 기록했던 SMCNC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주목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잠시 후에 SMCNC 살펴보고요. 자, 그래서 아이리버가 지금 드리머스 컴퍼니로 되어 있는데 이 SK가 어느 쪽에 편을 들어줄지 아니면 그냥 관망만 이렇게 팔짱 끼고 할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자, 컴투스 작년에 우호 지분으로 4% 들어왔죠. 이게 SM 이수만 쪽으로 붙냐 했는데 SM 경영진 쪽으로 붙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 CJ는 아직은 결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했는데 언제 뛰어들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자, SM과 카카오 이쪽은 사우디랑 연관이 깊죠. SM은 사우디 쪽에 팀코리아로 네옴시티 수주 지원단에 들어가 있고 카카오는 사우디 국펀드에서 지금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CJ ENM은 사우디 문화청하고 협력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 다 사우디 연합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언제 뛰어들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언제 뛰어들어. 그래서 카카오 엔터를 우회 상장하는 방향만 아니면은 카카오가 2대 주주로 있고 CJ가 최대 주주로 해서 CJ가 인수하는 그림이 제일 괜찮지 않겠느냐. 자금력도 충분하고 이미 연말까지만 해도 CJ 넘어가는 개념으로 그림이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우디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카카오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크게 급변하게 된 겁니다. 이 정도까지 정리해드리면 지분 관련은 다 정리해드린 거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온 상황, 가처분 신청부터 시작해서 거기부터 다시 봐야 돼요. 하이브가 12만 원 공개 매수한 거 글쎄요.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볼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미 12만 원대에 올라 있는데 12만 원에서 멈출까요? 전 더 갈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되고, 자, SMCNC. 자,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당일날 여러분들 교육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요 3,500원 아래 구간, 3,400원 중반일 때 아래로 확 흔들 때 여러분 이때 악재인가요 하실 때 제가 잘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잘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아니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 이 구간은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바로 다음날 소개해 드렸죠. 다음날까지 쉬는데 제가 그러면 오늘 잘 보세요 했더니 음봉 하나 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SMCNC 날아가 버렸죠. 어떻게 됐어요? 다음날 음봉 하나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이날 아침이었죠. 여러분 그러면 최적의 매수 타임에 들어가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가격권은 64%가 아니라 70%가 된단 말이에요. 최적의 매수 타이밍에 들어갔죠. 이렇게 여러분들 시장에 이슈가 되는 현재 수급이 따라주는 이슈 섹터의 이슈 종목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이런 종목을 담아 놓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SMCNC는 전 지금도 담아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어느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느냐? 여러분 세 번째 돈줄 종목. 자금이 쏠리는 지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 하나 소개해드리면 리튬 관련주 빼놓고 갈 수가 없죠. 이 중에서 대장은 뭐다? 미래나노텍 그리고 금양이다. 수산화 리튬 관련 쪽으로 해서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그리고 뭐 콩고에 리튬 광산하고 MOU를 맺었다는 금양 이런 쪽이 지금 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플러스의 관계사인 두 종목이 있는데요. 이름도 리튬으로 바꿨어요. 사명에 리튬이 들어간 두 종목이 있습니다. 그중 한 종목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쉬는 구간에서 최근에 이 19,000원대를 한 번 이탈했다가 지금 두 번 이탈하고 이제 회복 나왔죠. 22,000원만 회복 나오면 이거 다시 한번 점프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디테일한 교육은 잠시 후에 여러분들 샵 3989로 들어오시면 문자 보내세요. 이쪽으로 문자 보내시면은 들어오실 수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바로 보내세요. 입장하시면은 저희가 이미 전날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짧은 쇼츠 영상, 40초짜리 영상을 통해서 교육해드리고 어떻게 트레이딩하는지 디테일하게 여러분 교육도 다 해드릴 테니까 노란톡 들어오셔서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종목이죠. 유비케어. 자, 제가 CES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 놓치신 분들 지금 들어가기 부담스럽다면은 이쪽을 보셔도 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올해 CES의 최고 화두 중 하나가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종목으로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인피니트 헬스케어 네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라이프 시멘틱스도 있고 그리고 메디아나 같은 한 바퀴 돌아서 가는 종목들도 있고 조금 한 단계 건너뛴 종목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라고 소개해드리면서 대장을 매매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유비케어가 저희 종목 검색기에도 포착이 됐네요. 자, 그래서 이 종목 검색기에 포착된 4.55% 상승한 6,670원에 포착된 이 유비케어가 당일만 해도 11.84%가 상승을 했습니다. 종목 검색기의 위력이죠, 여러분. 종목 검색기 이렇게 단기적인 속도가 빠른 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자, 저희는 그렇게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줄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게 1월 초였죠. 1월 초에 얼마? 4,895원. 언제나 우리는 쌀 때 사서 크게 키워먹는 걸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누가 봐도 크게 관심 갖지 않는 시기예요. 한 차례 바닥을 탈출하는 시그널 정도만 나왔고 횡보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이 구간을 이탈했기 때문에 요거 손절해야 됩니다 하는 타이밍에 우리는 뭐예요? 이거 트랩이니까 지금 보셔야 됩니다. 일부러 여러분 물량 털고 가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종목은
54.44%나 상승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금 쉰다? 쉬는 구간에서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쉬는 구간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들은 쉬는 구간에서 다시 산다라는 거. 자, 한주라이트 메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 연휴 앞두고 저희가 명확하게 해드렸죠. 이거 상장하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량 3위까지 뛰어 올랐다. 그래서 9.6%에서 저희가 포착을 해드렸죠. 손절 가격까지 정확하게 다 타이트하게 전략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일날 상한가. 저희 막내가 다 올려드리죠.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하고 신났죠. 교육방에 계시는 분들 다 신나셨어요. 노란톡에 들어와만 계시면 이런 종목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다 신청하셨겠죠. 자, 신청하신 분들 당일날만 해도 18.4%인데 다음 날도 오히려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2위까지 올라갑니다. 어떻게 됐어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강력하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준상한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한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런 수급에 상한가 못 가면 뭐다? 윗골이 길게 달린다. 그러니까 정체되면은 미련 없이 컷하자라고 저희가 교육을 해드립니다. 어떻게 됐어요? 52.12%. 참고로 이때 매도 못하신 분들 쭈루룩 내려옵니다. 컷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느냐?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교육을 저희가 해드리는 거예요. 노란톡방에서. 샵 3989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죠. 이쪽으로 문자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관련주.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카메라 검사 장비. 그리고 이게 6월이면은 애플에서 AR 기기 나오죠. 여기서 답 나왔죠. 뭐 AR 기기 나온다. 그럼 답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관련주들 관심 가져보실 타이밍이 이제 온 거예요. 자, 지금 최근에 멋지게 올라와서 박스권 그려서 힘 모으다가 돌파한 다음에 저항 맞고 쉬고 있죠. 그럼 여기서 한번 매수해서 이렇게 회복하다가 이중바닥 찍어도 좋고 그냥 바로 올라와도 좋고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구간에서 여러분들 관심 갖는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핵심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애플 관련주들 최근에 너무나도 다운돼 있어가지고 제가 BH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이 종목이 먼저 움직였고 지금 쉬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XR 관련 주들도 함께 보실 수 있겠죠. 쉬는 종목들 보시는 거예요. 지금 포트폴리오 교체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쉬는 종목들, 트렌드 만드는 종목들. 속지 말고 여러분들이 시장의 주도주를 미리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으시면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시장에 다이아몬드 원석이 굴러다니고 있으니 주워 담기만 하면 된다. 금덩이가 굴러다니고 있으니까 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담기만 하면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인 거예요. 이런 종목들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목. 이 종목은 잘 보세요. 지금 저항 구간에 도전한 다음에 회복 시도, 그리고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회복 시도를 하고 있죠. 거래량을 살살 싣고 있는데 이제 시작인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 저희 노란톡방에서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시간이 다 끝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샵 3989 문자 보내시고 입장하셔서 쇼츠 영상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 교육해드리는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모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